충남방송이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지역의 역대 단체장 선거와 표심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시작합니다. 충남도지사 선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된 문진석 국회의원은 여성과 청년, 외부 인사 등을 통해 공천 혁신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가로림만과 근소만 갯벌 복원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의 갯벌 식생 복원 사업에 따라 2025년까지 300억 원이 투입돼 염생식물 군락지와 생태 탐방로 등이 조성됩니다. 공업사에 맡겨진 차량만 골라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리 중인 차는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몰래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두고 충남방송이 역대 우리 지역 단체장 선거와 표심을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첫 순서로 충남도지사 선거를 살펴볼 텐데요. 역대 선거 결과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역대 충남도지사 선거는 전국 민심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충남권 보수연합부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표심이 매 선거마다 표출돼 왔습니다. 역대 충남도지사를 살펴보면 1대부터 3대까지는 자민련 출신인 심대평 지사, 4대는 한나라당 고 이완구 지사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5대부터 6대까지는 민주당 출신 안희정 지사가 도백을 차지한 데 이어 7대 역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지사가 충남도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범보수 진영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진보 진영의 도약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당시 민주당 안희정 후보와 자유선진당 박상돈 후보의 표 차이는 불과 2만여 표, 2.31%포인트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와 새누리당 정진석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8%포인트 넘게 벌어진 데 이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선 당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인재 자유한국당 후보를 27%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당시 안희정 지사의 성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의 2배 가까운 표를 얻은 겁니다. 하지만 이번 충남도지사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최근 대선에서 충남 지역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51.0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6%포인트 이상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 진영이 양보 없는 경쟁을 펼쳤던 역대 충남도지사 선거. 매번 특정 정당이 승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호남과 달리 충남의 경우 유권자들의 표심을 끝까지 알 수 없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장에 문진석 국회의원이 선임됐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모두 12명으로 여성 50%, 외부 인사와 청년 각각 33% 비중으로 구성됐습니다. 재심위원장에는 이정문 국회의원이 선임됐는데요. 공관위는 광역단체장을 제외한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공천을 맡게 됩니다. 가로림만과 근소만 갯벌을 복원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갯벌 식생 복원 사업 대상지로 서산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 해역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로림만과 근소만에는 2025년까지 각각 150억 원이 투입되며 염생식물 군락지와 생태 탐방로 등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업을 가로림만 해양정원, 해양치유센터 등과 연계해 이 일대를 해양생태 관광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차 수리를 위해서 공업사에 맡겨져 있는 차량만 골라 절도를 일삼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여경찰서는 수리 중인 차는 문이 잠겨있지 않다는 점을 노리고 밤에 몰래 공업사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과 충북, 전북 등 전국을 돌며 모두 34차례에 걸쳐 2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차 수리를 맡길 때 귀중품은 차 안에 두지 않아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준 연료비를 킬로와트시당 4.9원, 기후환경요금은 2원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보다 6.9원이 오르게 되는 건데요. 월 평균 307킬로와트시를 쓰는 4인 가구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요. 한 달에 2,120원가량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리 크게 오르지 않는 건 정부가 전기요금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인 연료비 조정 단가만큼은 2분기에도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 요금까지 크게 인상된다면 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가가 계속 오르게 될 경우 한전의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 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죠. 원가 폭등 악재가 덮인 상황에서 비교적 전기요금 인상 폭은 크지 않아서 서민들의 부담은 덜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누르면 미래 세대가 공기업의 부실을 짊어질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생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충남도 교육청 미래인재과 공정위 장학사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충남교육청 미래인재과 장학사 공정희입니다. 네, 최근에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충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태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생태교육을 제공하여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209개의 농촌체험학습장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이 우수 농촌체험학습장으로 지정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학교 텃밭 정원 가꾸기 사업을 275개 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 텃밭과 관련한 사진, 시, 유시시 등 공모전을 개최해서 즐거운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국 최초로 농어민 명예교사를 학교에 배치하여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 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농어민 명예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농어민 명예교사는 우리 충남교육청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7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명예교사는 마을의 농업 경영인이나 농촌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수학습 방법이나 학교 안전교육에 대한 연수를 하고요. 이 연수를 이수하고 학교 텃밭 활동 지원을 위해서 학교로 들어갑니다. 올해는 103명의 농어민 명예교사를 위촉하였고요. 이분들은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 정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75개 학교 약 3만여 명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이런 생태교육을 통해 그럼 어떤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 체험학습과 학교 텃밭 가꾸기 사업은 생태 감수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함양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농촌 체험학습은 학교와 마을을 이어주고요. 학교 텃밭 활동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생명교육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해부터 우리 교육청은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행복 이름 환경교육 실현을 위해서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요. 학교 텃밭 가꾸기 활동은 이 중에서 학교 내 녹지 공간을 늘려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공정희 장학사였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5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6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역 군소 정당들은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권 개혁을 위해 거대 양당이 책임을 갖고 개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28일 정의당 중앙당은 국회 본관 앞에서 시민단체들과 함께 다당제 정치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치 교체하겠다며 약속한 국민통합, 정치 개혁을 내걸었던 후보 단일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중대 선거구제가 소신이라던 윤 당선인의 소신이 선거용이 아니었다면 법안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난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다수당을 차지한 13개 광역의회에서 기초의회 2인 선거구 쪼개기 금지를 선언하고 개혁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군소정당 출마자들은 중대선거구제가 6일 지방선거부터 도입되더라도 복수 공천제로 인해 군소정당 후보의 의회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의당 소속 기초의회 출마자 이 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도전했지만 거대 양당의 복수공천제로 인해 낙선하게 됐다며 복수공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공천제 폐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거대 양당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대 양당의 의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사회 양극화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4.2%가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양극화 해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54.5%가 가능성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도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또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편적 소득 보장과 부동산, 일자리 안정화,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안꽃게가 본격적인 봄 수확에 돌입했습니다. 태안군은 이달 중순부터 근흥면 채석포항에서 하루 약 500에서 700kg의 꽃게가 출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확 시기는 평년보다 수온이 높아서 다소 앞당겨졌으며 다음 달 중순이면 더 많은 양이 잡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판 가격은 현재 1kg당 4만 원 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산 천수만을 찾은 흑두루미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는 이달 천수만에서 하루 최대 만여 마리를 관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제보호종인 흑두루미는 10여 년 전부터 천수만을 찾고 있으며 생태복원과 먹이 제공 등의 노력으로 해마다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민은 올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양군은 자체 조례가 제정돼 오는 10월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독감 무료 접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 임산부만 무료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산군이 668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내역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43억 원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15억 원 등입니다. 오는 5월 16일 군의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면 올해 예산군의 총 예산은 7,698억 원으로 본 예산보다 약 9%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